어디가 사자 모양이유? 아이고 형님, 쿨쿨라이언스 삭신 노타치라고 혹시 아요? 내 곁에 머리 좀 치워주라. 이 모두 사자 모양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답답하구나. 내 곁에 머리 좀 치워주라. 3400여 년 전 이집트 18왕조의 왕자인 투트모스 4세는 사냥을 다녀오다가 모래바람을 피해서 꿋꿋이 서 있는 4m 넓이의 얼굴바위 스핑크스 턱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투트모스야, 1000년 동안 이러고 있자니 답답해서 미치겠다. 너가 내 곁을 덮고 있는 모래를 좀 다 치워서 몸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만 해준다면 너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신의 집행자며 많이 울어보는 왕인 파라오가 되게 해줄 테다. 스핑크스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들짝하고 놀라 잠을 깬 투트모스의 왕자. 그리고 나서 바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위를 덮고 있던 모래를 다 치우니 높이 20m, 길이가 70m, 1000년 동안 모래 속에 숨어있던 스핑크스 몸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00여 년 전 이집트 고왕조 카프라 왕이 건설하였고 사망하면서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그나마도 세월이 흘러 고왕국 시대가 몰락하자 스핑크스는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서 머리만 내놓은 채 버려졌습니다. 그런 미완성의 스핑크스를 투트모세가 복원해냅니다. 물론 스핑크스 약속대로 이집트 파라오에 등극함은 물론입니다. 스핑크스의 몸통엔 사자 모형을 보수하고 앞다리와 꼬리를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색칠을 하여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파라오의 수염도 이때 붙여졌답니다. 투트모스 4세는 자신의 업적과 꿈속에서 계시받았던 내용을 비석에 새겨서 사자 앞발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투트모스 왕가를 이어받은 람세스 왕가도 스핑크스를 열렬히 숭배하였습니다.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규모가 적은 스핑크스 석상을 수백 개씩 만들어서 신전 입구에 세워놨는데 나일강 전역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스핑크스는 본래 그리스 설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 암사자의 신체, 인간 여성의 머리와 독수리의 날개, 뱀의 머리가 달린 인면사자로 표현됩니다. 스핑크스는 본래 유명한 그리스 신화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안 잡아먹지 하고 그리스 테베 입구를 지키는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에서 유래합니다. 닮은 모습의 석상들의 기록이 모두 사라져서 이름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스핑크스 닮은 모습은 모두 스핑크스라고 부르는 일반 명사화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 기자지구의 스핑크스가 특히 유명하여서 스핑크스 하면 대스핑크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이 몸통 모습이 사자에다가 파라오인 듯한 얼굴을 올려서 거대한 석상을 만들었는데 이를 구경한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신화를 생각하면서 그리스 말로 스핑크스라고 한 것이 스핑크스가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핑크스들은 사자와 다양한 동물들이 결합된 석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신체, 즉 몸뚱이는 사자라는 점입니다. 이후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모든 왕국의 유적에서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 왜 전설의 스핑크스의 몸뚱아리가 하필 사자일까요? 그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사자는 언쟁을 낳습니다. 부서진 대스핑크스 코를 나폴레옹 군대의 포사격 때문에 파손되었다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으나 가짜뉴스라고 학자들이 여러 증거를 내놓는가 하면 스핑크스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이 없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인 대형 사자 형상의 몸. 오늘날에는 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포즈의 포토존이 더 중요하니까요. 로마 황제들도 이곳에 자주 찾았고 네로 황제는 이곳에 스핑크스가 잘 보이도록 전망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 흉내를 낸 나폴레옹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동굴을 탐사하러 가던 여수 탐험단 일행들도 언쟁을 합니다. 사자 형성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 남녘 일본 열도에서 중국으로 가던 화물선도 지나갔던 금오 열도의 남쪽 섬 소리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는 소리도의 본동을 지나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코끼리 바위를 지나다 보면 금강산 절경 중 유명한 만물바위라고 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바위층을 지나치자마자 고지, 즉 육지의 끝인 곳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행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디가 사자요? 뻥치지 말자고. 왔다면 형님, 저건 그냥 사자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란께. 일행이 폰으로 찍어서 아니라고 우기는 일행에게 배 안에서 즉석으로 보여줍니다. 사진을 바꾸거나 보정할 새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분위기가 정리가 됩니다. 맞아. 쿨쿨라이온스 삭신 노타치. 이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무튼 이건 잠자는 사자상이에요. 맞다 맞아. 인정. 서양인들이 이집트에 와서 처음으로 파라오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 얼굴을 봤을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거는 분명 스핑크스 모습이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놔두고 발로 까딱까딱하고 있는 모습이고 잘 보시면 왼발이 쑥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1995년 7월 거대한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폭풍과 파도에 못 이겨서 좌초되어서 이 거대한 석상 잠자는 사자 곁으로 다가와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는 거대한 유조선 시프린스호에서는 검은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검은 유류, 검은 벙커시유 5천여 톤이 분출하여서 73km에 달하는 온 섬의 바위와 해안선을 덮었고 그 혈흔은 204km의 남녘바다를 뒤덮은 거대한 사고였습니다. 천연어장을 잃고 나자빠진 주민들은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면서 오랜 노력으로 검은 유혈을 걷어내고 다시 아름다운 소리도를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주변 모래를 걷어내어 3,400년 동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집트 대 스핑크스처럼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섬 소리도에 잠자는 사자 바위 근처도 사랑받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코스로 이어져 갑니다. 소리도 동굴 탐사 얘기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